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빠지지 않는 게 화성까지 간다는 가야죠. 거. 그러면은 이게 스타쉽이 한 몇 차쯤 되면 화성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한 진짜 517차?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100차 안에는 가지 않을까요? 에? 네.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한 3,500차라면서 그냥 530차 이렇게 여쭤본 거였는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그래도 20차, 25차 이전에는 예. 달에 갈 거고요. 네. 달에 간다는 건 달에 착륙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 궤도까지는. 궤도를 돌아보는 시도는 할 거고요. 왜냐면은 벌써 7차잖아요. 23년부터 쏘기 시작했는데 23년 4월인가부터 쏘기 시작했는데 엄청 빨라요. 1년에 거의 한 3-4번은 쏜다고 보고 더 빨라질 거거든요. 더 많이 쏠 거고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쏠 겁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아니 근데 이게 달까지 가는 거야 그렇다 쳐도 네. 그것도 뭐 몇 개월이 걸리긴 합니다만 달까지 가는 게 화성까지 가는 건 진짜 가는 것만 해도 몇 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가는 거 이제 제일 짧은 최단 경로로 가면 6개월 정도 걸리죠. 6개월. 네. 근데 그게 지금 있는 그 스타쉽 형태로 화성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친구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아예 목적이 화성까지 간다 이걸로. 애초에 만들어진 목적도 그거고 그 스타쉽 개조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안에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보면은 100명까지 탈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크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있고요. 네네. 네, 이제 100명의 사람들이 다 의자에 이제 뒤로 이렇게 쫙 연결돼서 눕고 6개월 동안 가야 되잖아요. 물론 사람이 간다는 소리는 아니고 그쵸, 스타쉽이 뭐 이제 간다는 건데 그 안에 운동 시설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다 해놨어요. 그런 거 보면은 계획이 다 있다고 보고 사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되게 허풍쟁이다. 성격도 약간 괴짜 같고. 화성 이거는 이제 선언적으로 한번 질러 놓는 거고 뭐 이런. 그렇죠. 느낌으로. 근데 여태까지 가만히 따져보면 자기가 질렀던 말 중에 안 된 거는 없어요. 그게 신기한 거죠. 안 된 건 없다는 거는 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뭔가 방법을 찾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이게 뭔지 뭐 자기 실현적 예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사람은 하는 사람.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괴짜 같은 성격도 많고 왔는데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100차 발사쯤이면 화성을 갈 것이다라는 저는 게 100차 이내로 생각하고 있어요. 100차 이내. 네. 뭐 물론 그 아예 진짜 화성 이주다 이런 거는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만 무인이요, 유인이요? 이번 100차 이내로 만약에 스타쉽을 화성으로 보낸다면. 저는 근데 유인은 약간 조금 그쵸, 결이 다르죠. 결이 달라서 무인은 확실하게 가고요. 원숭이를 먼저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뭐 물론 보낼 수도 있는데 유인은 그래도 유인까지 해도 저는 100차? 근데 이게 스타쉽이라는 게 재사용이고 네. 돌아오는 걸 염두에 두고 만드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면 스타쉽으로 화성까지 보낸다 해도 네. 화성 찍고 네. 오는 것까지. 그쵸. 일단은 오는 것까지. 하여튼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더 많이 늦기 전에 네. 볼 수 있겠다. 저는 제 생애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그러면 거의 끝판의 질문을 먼저 드려볼게요. 네. 제2의 지구 건설까지도 화성에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이게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2의 지구라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정말 우리가 길에서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될 거고 이주라고 했을 때 무언가 기지를 짓고 그 기지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나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럽이라든지 이런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얘기를 하고 있는 문제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문제가 있죠. 화성을 지구처럼 만들 거냐? 요거는 다른 문제죠. 다시 말해서 테라포밍을 할 수 있냐? 그렇죠. 테라포밍. 이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화성에 기지를 만들고 화성에 뭐 동굴 같은 게 있어서 그 안에 기지를 만들어서 생활을 하는 거는 그 정도 이주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지원을 할 것 같진 않아요. 너희들이 먼저 가봐라. 저는 약간 뭔가 검증된 거를 확인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본인도 안 갈 것 같은데 검증된 다음에 가겠죠. 저도 일론 머스크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네. 딴 사람들이 다 기지 건설해놓고 거의 이제 한참 지나서 회장님 오셨습니다. 약간 그런 거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먼저 보냈다. 근데 그 머스크가 20년 안에 화성에다가 도시를 만들겠다. 네. 경기도 화성 신도시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화성에다 도시 건설까지도 물론 그게 기지 형태라면 그럼 가능할 거라고.
저는 항상님은 생각합니다. 보시는 20년은 근데 20년은 조금 너무 그렇지 않을까? 저는 한 40년 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지금 챗GPT 쓰고 네. AI 얼마 안 됐어요.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그쵸, 너무 활용을 잘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챗 GPT 3.5였나요? 그게 세상에 공개된 게 이제 딱 만 2년 됐어요. 만 2년 됐어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발전한 기술들이라든지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보면 어마어마한데 그런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은 20년도 어찌 보면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게요. 2000년도하고 우리가 월드컵 할 때하고 지금하고 기술을 비교를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기술들이 나와 있잖아요. 정말. 근데 일단 거기다 기지 건설을 해보고 작은 도시라도 한번 이게 도시가 될지 동네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도 아니고 동네도 아니고 그냥 기지 하나 넣는 거죠. 약간 제가 그 보기엔. 남극 기지 느낌으로. 그렇죠. 약간 네, 세종 기지 정도. 아니 근데 왜 화성입니까? 물론 맞아요. 뭐 수성 금성 가면 이제 타 죽겠습니다만 네. 화성인 이유는 뭘까? 일단 거기에서 뭔가 생존 기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에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전주기라고 생각을 해요. 자전주기. 우리의 지구의 하루는 24시간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화성의 하루도 24시간이 조금 넘어요. 24시간 반, 24시간 한 30분 그 정도 돼요. 그러면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크게 패턴 자체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생체 리듬이라는 것, 그 다음에 생체 시계라는 거는 생각보다 사람이, 그 다음에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계절의 변화도 존재를 하고요. 아하.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수성하고 금성은 갈 방법이 없고요. 금성은 뜨겁고요. 안 되죠. 자연스럽게 눈으로 돌릴 때는 화성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목성, 토성 그 이후의 행성들은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다고요? 땅이 없습니다. 다 하늘로 돼 있습니다. 가스 행성이라고. 가스 행성이다 보니까. 목성은 엄청 크던데. 목성은 엄청 큰데 예. 가스 행성이 되게 있다가 그 내부는 정말 액체로 된 수소 액체로 된 바다가 있는 거고 땅이 없어요. 그 우리가 이미지로 보고 있는 거는 그러면 다 화성인 거죠. 아니 왜 목성도 엄청 크고 왜? 토성도 뭐 띠는 이게 뭐 먼지 맞아. 덩어리라고는 네, 합니다만 맞아요. 그 안에 그러면 육지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데도 화성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화성은 작게나마 대기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달보다는 훨씬 더 크고 그다음에 탐사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자원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밝혀져 있고 여러 탐사선들이 가면서 화성에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실험들도 이제 성공을 했었고 그다음에 얼음 형태의 물이 존재를 하고 아주 얇지만 작지만 대기도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지 자원을 이용을 해서 건설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를 하기 아니 그 화성에는 그러면 때문에 얼음이 있는 거예요? 얼음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얼음이 있습니다. 얼음이 있다. 극지방에. 그럼 그 녹이면 물이 돼요? 네. 지구에서 보는 물이랑 성분이 일단은 같다고 봐야죠. 네. 뭐 어떻게 뭐 오염이 돼 있든지 어떤 다른 성분이 있는지는 더 분석을 해봐야겠지만. 그러면 그 얼음을 녹이면은 인간이 마실 수도 있는 물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 깨끗하고 안 깨끗하고 이거는 이제 정화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시설은 갖춰줘야겠죠. 그리고 가기 전에 그 물에 대한 탐사도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네. 왜냐하면 아직 극지방으로 가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채취까지도 했던 거예요? 이제 하면 되죠. 아직 채취는. 그러니까 흔적만. 아니요. 그러니까 얼음이 있는 거는 봤고. 네. 왜냐하면 궤도선 화성 주위를 지금 우리 인공위성 돌듯이 인공위성이 지구를 돌듯이 화성을 돌고 있는 궤도선이 있습니다. 아주 고화질로 찍을 수 있는. 찍었죠. 일단은 카메라 이미지로 저게 얼음이다. 봤죠. 근데 나중에는 찍어봐야 이제 맛을 아는 것처럼 그렇죠. 가봐야 아는 거고. 아니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산소를 만들 수도 있어요? 화성에서? 지금 이제 큐리오시티하고 얼마 전에 갔던 퍼서비어런스가 네. 목시라는 그 장비가 있어요. 네. 그 장비를 이용을 해서 화성의 대기에는 CO2가 가장 많은데 그 CO2를 이용을 해서 화성에서 자체적으로 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화학으로 놓고 보면은 거기서 CO2에서 탄소를 빼면은
O2가 되는 이런 개념. 약간 그런 이제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중학교 개념인데. 지식 수준으로. 예, 중학교 물론 지식. 저도 화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막 그렇게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전기 분해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CO2라는 거를 전기 분해를 하면은 O2하고 CO로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뭐 CO2 하나를 그렇게 분리를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개의 CO2를 분리를 하는데 그 분리를 한 산소를 순도 같은 거를 측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나온 일산화탄소 CO, 일산화탄소는 대기로 보내는 거죠. 근데 일단은 해냈다는 게 중요한 건데 시간당 약 6g 정도의 산소를 생성할 수 있었다 그래요. 물론 지금은 6g 에게 하면서 웃지만 물론 일단은 시작이라는 거. 시작이죠. 6g의 산소도 엄청 많은 산소이기는 합니다. 6g이면 얼마나 되는 거지? 콧방귀? 비유가. 네, 뭐 하여튼 그 정도 만들었다고. 6g 한 딸꾹질 한 번 그보다 더 많이 나오는. 아무튼. 근데 몇 시간은 살 수 있을 걸로 알고 생각하고요. 그래요. 네. 또 하나가 미생물의 흔적이 화성에서 발견됐다고. 이게 미생물의 흔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주의 깊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메탄이라는 거를 검출을 했습니다. 화성에서. 근데 지구에서 메탄의 주요 생성 원인은 사실 생명체예요. 요즘은 메탄이 보통 지구에서 나오는 메탄을 100이라고 봤을 때 생명체에서 나오는 메탄이 한 6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화성 연료를 채취하고 거기서 만들어내는 정제 과정, 그다음에 뭐 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한 30%가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과정은 우리가 산업혁명 이전에는 아예 없었던 과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러니까 메탄 농도가 훨씬 낮았겠죠. 지구의 메탄 농도가. 그러면은 나머지 10%는 뭐 화산이 분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자연적인 현상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산업혁명이 없고 뭐 미생물의 산업을 뭐 화석 연료를 채취하고 뭐 그렇게 만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메탄이 나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있을 확률이 있다라는 간접적인 증거로 사용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인간 같은 생명체가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메탄도 지구에서는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메탄이 검출이 됐다는 거는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아니고 과거에 화성에 액체 물이 흘렀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뭐 이 땅에 여러 가지 흔적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는 체크해 볼 수 있겠죠. 계절에 따라서 뭐 화성도 계절이 있으니까 여름하고 겨울에 따라서 메탄의 농도가 어떻게 변한다는지, 얘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지? 겨울에 다 동면에 들어갔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생명체들이 이런 농도 변화를 살펴보면은 그 존재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미생물의 화석이 발견됐다, 아니면 뭐 미생물 뭐 DNA가 발견됐다 이런 거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뭐 물의 증거라든지 아니면 메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뭔가 하나하나 조각조각 찾아 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퍼즐로 완성되는 순간 거기 이제 도시가 건설되어 있을 거고. 그렇죠.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속된 말로 막 환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이게 발견됐어. 이런 식으로. 이게 있다고? 이 정도 농도의 메탄이 나왔다고?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성의 화산으로는 이만큼의 메탄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약간 그런 거죠. 근데 지금까지 관측된 모든 자료들은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은 비생물학적인, 그러니까 뭐 정말 자연환경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여러 조건들을 대입을 해봐도 성립이 될 수 있을 정도. 하지만 우리는 밝은 면을 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좀 신기한 면을 찾고 싶고 인간이라면 가능성을 찾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또 테라포밍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그냥 겉으로만 들었는데 실제로 무슨 뭐 핵폭탄까지 얘기하고 해서 있죠. 뭐 진짜 그 화성이라는 곳에 질적인 걸 변화시켜 버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좀? 그래서 저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이런 면에서는 또 괴짜인 것 같아요.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뭐 조언해주는 과학자가 한두 명도 안 되고 스페이스 스타쉽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 테라포밍이라는 게 안 될 거라는 거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핵폭탄을 하나 떨어뜨린다고 그게 더 뭔가가 막 열이 올라가고 대기가 생성되고 그러는 거는 아니고 순차적인 단계가 있거든요. 테라포밍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존재해야 되는 거는
대기입니다. 대기. 예. 뭔가 우주는 정말 해로운 공간이거든요. 우주에서 오는 여러 방사선들을 보호해 줄 수 맞아요. 있는 대기와 자기장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예. 대기가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또 선행돼야 되는 게 자기장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다른 출연자분께서도 이정모 관장님이 네, 말씀해 맞아요. 주셨는데 정말 악플이 많이 달렸습니다. 뭐 일개 과학자 뭘 한다고 일론 머스크는 천재인데 막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자기장이라고 네, 꼽아주셨어요. 맞아요. 자기장이 가장 큰 문제예요. 자기장이 사실 화성에는 거의 없거든요. 우주로부터 오는 강한 여러 우주 복사 물질들이 있어요. 정말 안 좋은 물질들이. 우리는 자기장이라는 게 그거를 다 보호해주 1차로 보호해주고 있고 네. 대기가 그걸 2차로 보호해주고 있어요. 음. 그래서 오로라는 우리는 아름다운 형태로 감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오로라가 정말 그게 정말 안 좋은 물질들이고 와 아. 정말 속되게 말하면은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 나오는 여러 방사선들과 되게 비슷한 물질들인데 그게 다 보호해주면서 오로라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도 우리는 안전하게 오로라를 감상할 수 있을 정도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 온다? 그러면은 정말 위험하죠. 그래서 뭔가를 만들기 전에 자기장을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되고 대기를 만들어야 될 거고 그리고 온도를 올려야겠죠. 화성의 온도는 영하 한 60도 정도 됩니다. 살 수는 없잖아요. 너무 극한의 환경이잖아요. 예. 그럼 그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화성에 가장 많은 게 뭐야? CO2다. 우리도 지구도 지금 온난화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야 우리 인간이 제일 잘하는 게 온난화 만드는 건데 화성 가면은 저절로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자기장이 없다는 게 가장 너무 큰 문제예요. 왜냐면은 그 자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뭐 정말 여러 가지 방법들도 나오거든요. 뭐 라그란주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태양과 화성 사이에 어떤 그 안정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네. 뭐 잘 움직이지 않는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해서 뭐 지금 제임스 웹이라든지 여러 우주망원경들이 가 있는 지점도 거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가 있는데 그 우주 어디 공간에 네, 있는 중력적으로 뭔가가 딱 맞아 들어가가지고 네. 서로 당기지 중력은 서로 당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당기다 보면 여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0에 가까운 지점이. 그게 대충 어디 어? 있는 거야? 한 그거는 이제 어떤 천체를 다루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네, 지구에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도 있고, 네. 지구 바깥에도 있고, 그래서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오. 근데 그런 라그랑주 지점에 왜냐면은 항상 보호를 해야 되니까 네네네. 태양과 화성 사이에 그 라그랑주 지점에 이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갖다가 위성을 설치를 하면은 자기장이 이미 화성 자기장이 아니라 그 자기장으로 보호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오는 길에. 이게 무슨 뭐 통신 5G 중계기 연달아서 하는 것처럼 자기장도 중계기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화성 주위에 정말 초전도체를 둘러가지고 초전도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맞아요. 그 자기장 발생기를 이제 설치를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렇게 만들려면 필요한 양도 너무 많고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이 들겠죠. 그 에너지는 어떻게 공급을 할 거며 예. 문제가 생기면은 정말 갑자기 바로 영향을 주는데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기계라는 거는 어떻게든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소모될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할 거며 그래서 사실은 요원한다고는 보는데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라든지 정립들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만들어 가야죠. 테라포밍이라는 거는 만들어가면 만들어갈수록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문제거든요. AI라는 것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게 AI라는 것도 과거에는 이론으로는 가능했지만 기술들이라든지 데이터가 부족해서 그게 성립이 안 됐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들이 나오면서 AI라는 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기술들도 우리가 이론을 충분히 착실하게 쌓아놓는다면은 어느 순간 그 기술의 특이점을 넘어가는 순간 테라포밍도 급속도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세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는 적어도 아니지 않을까. 네. 조금 더 시간이 더 네. 필요한. 저는 한 몇백 년 단위의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 된다는 거는 연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애초에.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안 되는 거에 뭐 말도 안 되는 거에 뭐 쏟지는 않거든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한
20년 전쯤에 스타링크라는 걸 이야기를 들었으면 되게 네. 허황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럼요. 물론 이제 그 즈음에도 이리듐이라는 음. 거의 막 있었죠. 이만한 전화기에 이렇게 어디 사막에서 저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 이제 나가 계신 분들이 그 위성통신 그 위성 그쵸. 전화기 쓰는 거. 그거는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하늘 위로 뭐 수백 개 수천 개 띄워서 서로 다 연결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저런 허황된 놈이라고 그러니까요. 했겠습니다만 또 나중에 또 어찌 될지 모르는 거네요. 이 맞아요. 화성 이야기. 맞아요. 재밌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또 이게 길이 후대에 남겨서 네. 너희들이 됐는지는 나중에 제사상에 이거 올려다오. 궁금합니다. 저도.